현재 현금 1억 초반인데 수영 부르지오 사직 4만 연지자이 24평 고민 중입니다. 자본이 적어서 도모고 가야 될지 어떨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거제 현대 홈타운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자, 현재 갭 투자는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고 나중에 들어갈 생각이라니까 이제 입주 들어갈 생각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동, 레이 카운티, 그 다음에 남천자이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레이 2단지랑 사직 롯데 중 매매 고민입니다. 앞으로 가격 방어 괜찮을까요? 지금 둘 다 너무 고점인 것 같긴 한데 더 오를까요? 현재 현금 1억 초반인데 수영 부르지오 사직 4만 연지자이 24평 고민 중입니다. 자본이 적어서 도모고 가야 될지 어떨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거제 현대 홈타운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수영 부르지오. 자, 일단 수영 부르지오부터 봅시다. 자, 센텀 비치 수영 부르지오가 5억 6천에 전세가 2억 7천 5.6 빼기 2.7 갭이 이제 2.9 그리고 사직 3환 사직동에 3환 나우빌 매매가가 4.1에 4.1이 좀 싸게 된 것 같고 5억 이거 하나가 너무 싸게 거래됐네요. 5억 1천 4억 1천 5억 1천 등기된 거는 4억 6천 한 4억 6천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4억 6천에 4.6 빼기 이제 전세가 3억 정도 3.05인데 3억 정도 잡으면 되고 갭이 그러면 1.6 정도 갭 전세 가율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다 20평대를 말씀하시는 건가? 썰푸는 남자님 혹시 20평대 말씀하시나요? 연지자이가 4억대고 전세가 2.5 어차피 이제 순위를 보는 거니까 20평대를 보는 거네요. 자, 일단 똑같이 급지순으로 보면 30평대로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30평대 기준으로 4억이고 4억 빼기 이제 전세가 보자 2억 5천 2.5는 갭은 1억 5천 1.5고요. 이게 30평이고 이제 20평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20평대가 연지자이 20평대가 3.47에 2.5 전세가 좀 순간 잘 나왔네요. 3.47 빼기 2.5 갭이 되게 작아요. 9,700입니다. 0.97 이게 전세가 좀 잘 맞춰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탁 올라와서 전세가 거래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4만 나우빌 이거 20평대 3억 2천에 전세 2억 천입니다. 3.2에 2.1 3.2에 2.1이고 전세 가율이 이제 1억 천. 그 다음에 수영 프로죠. 요게 맞나 보네요. 센텀 비치 프로죠. 네. 요게 이제 28평이네요. 28평이 4.77 빼기 전세가 이제 3.2고 그다음에 갭 차이가 보자. 갭 차이가 1억 57, 1억 5,700. 자, 요렇게 이제 보면 일단 30평대로 봤을 때도 수영 프루지오가 좀 제일 낮고요. 그다음 이제 사직 4만 연지자인데 여기 보세요. 30평대는 사직 4만이 4억 6천인데 연지자이는 30평대가 4억이에요. 근데 20평대는 사직 4만이 3억 2천으로 더 싸요. 그러면 일단 연지자이보다는 사직 4만이 34평이 원래 먼저 반영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싸기 때문에 20평대를 산다면 사직 4만보다는 연지자이보다는 사직 4만이 좋죠. 그래서 연지자이보다는 사직 4만이 좋고
다음 이제 여윳돈만 있다면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죠. 여윳돈만 있다면 수영 푸르지오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1등은 수영 푸르지오, 2등이 사직 4만, 3등이 연지자이입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이제 3억대, 4억대, 5억대 추천 아파트 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현재 갭 투자는 어느 지역이 괜찮을까요?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고, 나중에 들어갈 생각이라니까 이제 입주 들어갈 생각까지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직동, 레이 카운티, 그 다음에 남천자이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직동과 레이 카운티, 남천자이 이래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갭 투자, 이게 갭 투자니까 딱 애매한데 일단 동네의 급지로는 이제 남천동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이 이제 사직동과 여기 레이 카운티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거의 동급. 그래서 사직동과 레이 카운티는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직동은 이제 입지가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는 신축 대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레이 카운티가 미세하게 앞서가고 있고 사직 롯데가 조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의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하면 사직동을 보시면 되고,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하면 이제 레이 카운티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라고 하면 이쪽이 너무 전세가율이 좋으니까 이제 조금 망설여지는데, 갭 투자라고 하면 거의 동급일 것 같아요. 갭 투자라 하면 남천동과 사직동 라인이 거의 동급이고, 왜냐면 투자 금액은 사직동과 레이 카운티가 더 작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남천동은 이제 훨씬 급지가 이제 좋은데 전세 가율이 너무 높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래 봤을 때 1등은 그래도 남천자이, 그 다음에 2등이 여기가 거의 동급이고, 여기서 여자아이다 레이 카운티, 남자아이다 사직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남천동에서도 남천자이는 사실 좀 압도적입니다. 예. 너무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는 거의 대장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레이 2단지랑 사직 롯데 중 매매 고민입니다. 앞으로 가격 방어 괜찮을까요? 지금 둘 다 너무 고점인 것 같긴 한데 더 오를까요? 사직 롯데와 레이 카운티 고민은 제가 답변 드렸죠. 예, 이 두 개는 거의 같이 갈 겁니다. 같이 갈 거고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사직 롯데 남자에다 사직 롯데고요, 여자에다 레이 카운티고, 요거는 현장을 가보시면 더 기호에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두 개 다 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지금 너무 고점이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 화폐 가치 하락한 만큼 부동산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부산은 한 3년간 계속 22, 23, 24, 지금 25년도까지. 근데 1급지는 좀 올랐죠. 그래서 한 1급지 기준으로는 3년간 하락장이 있었고, 좀 중하급지 기준으로는 한 4년째 하락장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3, 4년의 하락장 동안, 그러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까지 해서 이때까지 통화량이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단 말이죠. 통화량은 늘어났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가격이 통화량 상승만큼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영상에는 올라가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M1 통화량이 있고 M2 통화량이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있는데, 이거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이고, 요거는 한 2년 내로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이게 전체 통화량이고, 이거는 당장 쓸 수 있는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상승장에서는 M1 통화량 증가보다 좀 더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열이 된다라는 거죠. 상승장이 오면 통화량만큼 오르다가 어느 순간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더 과열이 되더라라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이제 M2 통화량 증가분만큼 딱 떨어졌다가 요 정도 이상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오른 만큼은 그 정도는 버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결론적으로는 저는 레이 카운티와 사직 롯데가 1급지다 보니까, 급지가 좋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먼저 반응하는 것뿐이지 전체적 부산으로 보면 쭉 떨어졌다가 이제 살짝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지역 분석에 들어가면 자, 부산 전체를 보면 이제 이게 급지를 놓고 단지를 촥 이렇게 이게 핀셋처럼 좁게 단지를 봐서 그런 거고요. 이제 부산을 이렇게 보면 자, 전체를 보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길게 보면 거의 통화량과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결국에는 돈이 안 풀린다면 집값은 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긴데, 최저시급이 오른다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전체 급지가 아니라, 부산은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급지가 아니라 하급지는 소멸하는 반면 상급지에 돈이 더 많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직동과 레이카운티 정도는 상급지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 부산을 보면요, 이제 최근 1년치를 보면 거의 횡보 중이단 말이에요. 거의 횡보 중이에요. 이거는 거의 바닥 중이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어떻게 봐지냐면, 이제 이 아파트만 봤을 때는 딱 이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당연히 정고점을 돌파할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릎 정도, 이제 무릎 정도 왔다라고 봐지지 아직 고점이라고는 안 봐져요.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1급지가 있고 2급지가 있고 3급지, 4급지, 5급지 이렇게 나누는데 1급지가 먼저 올랐어요. 먼저 오르고 나면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2급지를 가거든요. 그리고 나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3급지를 가고, 그 다음 이제 4급지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번 망설여집니다. 4, 5급지는 우리 흔히 하급지고, 3급지가 이제 중급지고, 1, 2급지가 이제 중상 할 때 상급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급지까지 갔을 때는 너무 리스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망설이고 다른 지역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1, 2, 3급지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1급지 순서가 오거든요. 지금 부산이 1차적으로 급매가 1급지 사라졌고 23년 중하반기에 1급지 급매가 쭉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쭉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보면 금매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2급지가 바닥을 찍었고 3급지가 25년도 들어서 3급지가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5억대 6억대 하는 아파트가 일부 거래가 되기 시작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다시 1급지 바람이 오면서 레이카운티가 이제 10억대였던 게 11억대를 돌파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제 무릎 정도다. 이래 봐집니다. 1급지 기준으로는.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